자, 지금부터 대화형 체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들으셔야 되는 강의가 있는데요. 에릭소니언 NLP 공부 모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1, 2, 3부하고 그리고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먼저 듣고 오셔야겠죠?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동영상 강의에서는 최면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 예를 들면은 고개를 숙이고 푹 꼬꾸라진다든가 또 이렇게 눈빛이 흐려지면서 최면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따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통상적인 현실을 벗어나서 최면가가 제안한 현실을 체험하는 상태가 최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누가 나를 불러도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죠. 누가 나를 불렀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의 상황에 따라서 나도 같이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모두 최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상적인 현실, 내가 책을 보고 있는, 나는 그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뿐인데, 그런 읽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혀 두려움을 떨거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죠. 그런 통상적인 현실을 벗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서늘함을 느낀다거나 몸을 떨고 울컥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소설가가 제안한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가 글을 통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최면에 빠뜨린다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성과가 좋은 자동차 세일즈맨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최면에 빠뜨립니다. 통상적인 현실에서는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존재해도 괜찮구나. 그런 어떤 괜찮음, 지지받음, 혹은 사랑을 확인받고 감격하게 된다면은 목사님으로부터 제안된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세일즈맨도 굉장히 훌륭한 체면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일즈맨과 함께 동부간산 도로를 차량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세일즈맨의 최면 제안을 통해서 뒷좌석에 아이를 위한 공간이 충분한지, 트렁크에 유모차가 넉넉하게 들어가는지, 또 캠핑장에 아이와 놀러가서 막 텐트를 꺼낸다거나 바베큐를 위한 장비를 꺼내고 그런 현실을 상상하면서 막 흐뭇해하고 있다면 나는 최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1, 2, 3부에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최면의 정의를 더 넓게 확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클리닉에서 빙의나 전생 체험을 시키는 것, 그런 거에 그치던 최면을 일상생활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린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동영상은 심적 표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심적 표상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책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카페에 있는 7분 분량의 동영상만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심적 표상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NLP에서는 이를 내부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부 표상하고 어감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서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심적 표상은 물체나 문제, 일의 상태, 배열 등에 대해서 지식이 마음에 저장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저장되는 방식으로 대부분 언어나 이미지, 감각 등을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더스 에릭스는 이 초보하고 전문가의 실력 차이가 이 바로 심적 표상에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서 맵이라고 말하는 것, 또 매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심적 표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하고 1만 시간의 재발견 해설 동영상에서 뭐 체스 그랜드 마스터나 암벽 등반가, 또 뭐 골프 선수나 레슬링 선수, 뭐 토론에 참여주인 정치인이나 교수의 예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심적 표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천재적인 최면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밀턴 에릭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켜 왔는지를 알고 그 심적 표상을 익혀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체스라든가 암벽 등반, 골프 선수 이런 분야들은 사실 우리가 배운다라는 감각이 있잖아요. 또 배우면 어떤 전문가가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심적 표상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바라는 것이 앞에서 설명한 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심적 표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바라고 심리학 관련된 책이나 연구들을 보면은 아쉽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요. 하나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릴 적에 학대를 받으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독자로 자란 아이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아이에 비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원인을 찾아도 원인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내가 상사와 관계가 매우 나빠요. 그런데 어떻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사는 어릴 적에 학대를 많이 당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되시죠? 첫 번째가 원인을 찾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설득과 자기계발에 대한 책들이 이 범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주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사용하고 싶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연구들입니다. 처세술이라는 것도 이렇게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죠. 상사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반박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감추고 있다가 상사가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행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마케팅 상황에서 제품의 카피를 쓸 때나, 또는 홈쇼핑에서 막 전화 주문 막 폭주하는 거 보여주고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자 이제 몇 개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화나 집단에서의 나의 관계성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맨날 맛있는 거 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지나요? 그냥 맛있는 거 잘 쏘는 친구에서 그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면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지금 이 강의가 에릭소니안 NLP 전문가 과정과 함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역동의 심적 표상을 장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1, 2, 3부, 그리고 1만 시간의 재발견 동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꼭 카페에 가셔서 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배경을 깔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